1914년 7월 24일 파리. 유럽은 여전히 일상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카페는 열려 있었고 신문은 여전히 문화면을 실었다.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제국과 제국을 잇는 동맥이었고 유럽 상류사회의 상징이었으며 정치와 외교가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주인공은 로버트 캐슬,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그는 기차에서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 이 게임에는 정지 버튼이 없다. 40명의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사건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신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에도 다른 객실에서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 플레이어는 퍼즐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관찰하는 사람이었다. 게임의 디자이너 조던 매크너는 이미 1980년대에 독특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촬영했고 그 움직임을 한 프레임씩 따라 그렸다. 로토스코핑. 가라데카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페르시아의 왕자에서 정점에 이른다. 캐릭터는 점프했고 칼을 휘둘렀다. 그 당시의 다른 게임들과 분명히 달랐다. (1990년대) 초 CD롬은 게임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미스트의 성공 이후 산업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영화 같은 게임이 돈이 되는 시대였다. 조던 매크너는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영화 같은 게임의 제작에 들어갔다. 120페이지의 메인 스토리. 그러나 실제 게임의 스크립트는 800페이지가 넘었다. 라스트 익스프레스의 제작은 실제 오리엔트 특급을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대부분의 당시 기차는 전쟁으로 파괴되었기에 남아있는 객차를 찾아 제작진은 전 유럽을 뒤졌다. 객실 구조, 장식, 조명, 시간표, 엄밀한 자료 조사와 실제 측량이 이어졌다. 등장인물들의 외국어 연기를 위해 실제 해당 국적의 배우들을 캐스팅했다. 촬영은 22일 동안 거대한 블루 스크린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촬영은 끝이 아니었다. 모든 장면은 다시 그려졌다. 수염의 결, 군복의 주름, 창문 너머의 풍경. 배우의 움직임은 실제였지만 세계는 손으로 다시 구성되었다. 전쟁 이전의 시대, 이른바 벨 에포크를 재현하기 위해 아르누보라는 양식이 선택되었다. 이 선택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했다. 2년, 3년, 4년. 제작은 한없이 길어졌고 조던 매크너는 페르시아의 왕자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했다. 시장의 기대는 점차 의심으로 바뀌어갔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이 게임은 이미 너무 오래 걸린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다. (1997년은) 전환의 해였다. 3D 그래픽은 실험 단계를 넘어 주류가 되었고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관찰자의 위치에서 인물의 눈으로 이동했다. 속도와 몰입이 새로운 가치가 되었다. 그 사이에서 라스트 익스프레스는 의도적으로 느린 방식을 유지했다. 이 게임은 친절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차에 타야 했고 힌트는 어떤 것도 제공되지 않았다. 관찰해야 했고 기다려야 했으며 실패를 감수해야 했다. 물론 시간 되감기 기능이 도입되었지만 그 구조 자체는 여전히 가혹했다. 상업적 성공과는 다른 방향의 설계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게임의 유통사인 브로드번드도 재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게임 출시 직전 브로드번드의 마케팅팀이 전원 퇴사했다. 출시는 조용했고 마케팅은 충분하지 않았다. 출시 직전 게임 잡지에 실린 광고는 단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500만 달러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게임의 손익분기점은 100만 장이었다. 그러나 최종 판매량은 고작 10만 장에 불과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장르는 침체기에 있었고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몰입은 어드벤처가 아닌 FPS의 형태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더 라스트 익스프레스는 한 시대의 끝에 서 있었다. 어쩌면 제목 그대로 마지막 특급 열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잊히지 않았다. 비평은 이 실험을 기억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는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 시간 되돌리기는 페르시아의 왕자 리메이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독립적인 일정을 가진 군상들의 동선을 관찰하고 파편화된 단서를 엮어 진실을 추론하는 방식은 현대 인디 내러티브 게임들에 깊은 영감을 주었다. 많은 3D 게임들이 빠르게 낡아가는 동안 이 게임의 시각적 스타일은 의외로 오래 견겼다. 그것은 기술 과시가 아니라 미학적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가 되어서야 게임의 권리는 조던 매크너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이 게임의 모바일판과 모바일판을 재이식한 PC판을 발매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모바일판이 아닌 원본 그대로를 다시 플레이하기를 원했다. 2009년 시작된 리버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원작 게임의 개발 기간보다 몇 배는 더 긴 16년간 지속된 이 프로젝트는 2025년 6월에야 완전한 복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열차는 원본 그대로 다시 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1997년) 삼성전자는 이 게임을 한국에 출시했다. 그러나 약속한 한글화는 없었다. 영어 자막도 없는 게임 시스템, 외국인 배우들의 낯선 억양은 이 게임을 영어 듣기 평가로 만들었다. My car is equipped with a piano. I wonder if you would do me the favor of joining me in a duet. It will help pass the time on this rather long journey. What a splendid idea! 판매량은 처참했다. 이제 한 개의 언어가 이 게임에 더해졌다. Excusez-moi, monsieur. Excuse me, can you tell me what... 게임은 한국어로 다시 달릴 수 있다. 1914년 열차에 탄 사람들은 다가올 전쟁을 알지 못했다. 1997년 이 게임은 변화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차에 다시 오를 수 있다.